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럴 거면 왜 나 낳았냐고. 나도 진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언니처럼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는 놀라죠. 엄마는 또 자식 잃으면 얼마나 또 큰 상처겠어요. 원래 제가 언니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사춘기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우울증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못 버티고 언니가 결국에는 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버텼냐면, 내가 지금은 구질구질하고 짠순이같이 보여도 2, 3년만 기다려봐라. 내가 니네들보다 더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지금 한참 젊은데 지금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해서 아쉽지 않냐.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나이 또래보다 제가 경험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약간의 DNA 같은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고 배워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저희 집에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겠죠. 그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돈 모으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모으기 시작했냐면 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 분위기가 돈도 없는데 가정 환경도 안 좋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화병에 걸리신 거예요. 약간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쉽게 화내고 폭력하고 욕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상태. 그런 상황이 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도 손찌검 많이 하시고 화도 많이 내시고, 누가 자기 기분 나쁘게 해서 나 기분 나빠서 회사 안 가, 이런 식으로 무단 결근한 게 한 두세 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단 결근할 때 이 사람 바로 해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때는 엄마한테 같이 무릎 꿇고 빌고 오자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그때 두세 번은 같이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오셨대요. 그렇게 해서 2번 정도를 봐줬는데 3번째가 되니까 회사에서도 너는 이제 그만. 저희 아버지는 하루아침 백수가 되셨고, 그래서 저희 엄마도 원래는 가정주부셨는데 아빠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니까 저희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장 아르바이트를 계속 알아보셨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는 구인 공고를 어플로 하는 게 아니고 신문으로 했어요. 신문을 보면서 여기 한번 전화해보고 여기는 안 되고 전화 맨날 돌리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 엄마가 공장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생산직을 아직까지도 하고 계신데, 제가 그러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사춘기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우울증으로 번진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못 버티고 언니가 결국에는 하늘로 떠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 나이가 중학교 2학년. 어렸잖아요.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너무 슬프니까 울고, 그럼에도 나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갔었어요. 사실 그때 이런 바람도 있었어요. 아빠가 지금 이 가정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드라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건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 되니까 너네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너네들이 다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너무 어린이 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따오라더라. 그래서 나 진짜 가고 싶진 않은데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해가지고 가는 거야 하는 애들도 있었고, 저는 어디에서도 반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 난리가 나가지고 빚도 있고 맨날 돈 없다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50만 원 대출받은 그 사실을 아빠가 알고 그걸로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한 적도 있었고, 최악은 부모님 너무 싸우시는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너무 싸워가지고 저도 폭발을 한 거죠. 제발 그만 좀 싸우라고. 이럴 거면 왜 나 낳았냐고. 나도 진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언니처럼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는 놀라죠. 엄마는 또 자식 잃으면 얼마나 또 큰 상처겠어요. 근데 아빠가 거기서 그럼 당장 뛰어내려 죽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그 몇 초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당장 저 엄마 아빠를 가로질러서 저 창문을 열고 바로 뛰어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너까지 왜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말려가지고, 사실 그렇게 그런 일까지는 안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대학을 가고 싶거든, 아니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정말 큰 일을 당했을 때 금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내가 벗어나는 게 맞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 보자 하면서 결국엔 돈을 모으겠다는 결심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대학 진학 대신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월급이 100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100 초반. 근데 제가 사실은 평생 살면서 그렇게 100만 원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첫 월급을 보통 타면 부모님 뭐 사드리고 자기도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돈이 너무 아깝고 값지다고 생각을 해서 몇 달을 그렇게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니까 저는 이제 최저시급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그때서부터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뭐 적금 만드는 방법 이런 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모으는 방법, 뭐 돈을 뭐 얼마를 모으면 얼마를 모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이러는 거예요. 5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166만 원을 모아야 된다. 나도 1억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럼 내 목표는 5년 안에 1억 모으기로 하자. 근데 그 당시 제 월급은 세금을 떼니까 151만 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더 벌어야겠다.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우선은 퇴근을 하고 나서 호프집 서빙 알바를 했었어요. 빨리 끝나면 새벽 1시, 늦게 끝나면 새벽 3, 4시. 집에 돌아오면 씻고 한 3시간 정도 자고 다시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잠이 너무 부족하고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몇 달 못했고, 제가 햄스터를 정말 오랜 기간 키웠거든요. 10년 넘게 키웠어요. 그만큼 햄스터를 정말 좋아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햄스터 쇼핑몰 2곳을 알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부업, 간식 부업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조그만한 지퍼백 안에 햄스터 간식, 뭐 호박씨 3알 넣고 스티커를 붙여서 내면 이 개당 10원, 20원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맨날 집에 오면 그걸 붙이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월급이라면 152만 원만 모을 수 있었는데 이런 각종 부업을 해서 정말 많게는 한 270만 원 그렇게 벌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10만 원, 20만 원씩만 쓰면서 다 저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결심이 사실 지금 7년 넘게 이어져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결국에는 5년 안에 1억 모으기라는 결심도 4년 2개월로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1억을 또 2년 만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안 바뀔 줄 알았거든요. 제가 1억 모으기 전에도 엄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너 1억 그거 모아서 뭐 하려고? 뭐가 달라지는데? 너도 그냥 똑같은 어린 애들처럼 좀 놀기도 해보고 돈도 써보고 놀아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무시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뭐 적금이 뭐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가 없다가도 있는 거다, 맨날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두고 보자, 내가 모아본다 하면서 모았고, 결국엔 제가 1억을 모으니까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싹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를. 자기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모님도. 근데 저 애가 돈을 모으겠다고 뭐 애들 뭐 붕어빵도 사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아꼈거든요. 애가 그러고 아끼고 막 더 막 일하고 저렇게 사니까 너무 안쓰럽고 자기도 못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출에 대한 무서움, 돈은 모으는 거 아니다, 쓰는 거다. 적금도 없었어요. 그냥 월급 통장에 있는 돈 그냥 거기다 넣어놓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가계부도 쓰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1억을 모으셨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죠. 각자의 꿈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최종 정착지는 어딘가요? 사실 저는 끊임없는 성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마음속으로는 30억 이상을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우선은 그게 달성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만의 그런 강연장 겸 모임 장소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난 돈을 모아야 돼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아끼고 안 쓰고 하면서 모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비교가 되죠. 아무래도 얘네들 인스타만 들어가도 어디 놀러 간 사진, 뭐 먹으러 간 사진, 여행 가는 사진 있는데, 아니 나도 저거 쓸 만한 돈 있는데, 이미 모아가지고 있는데 확 써버려? 근데 차마 이게 버튼이 안 눌리더라고요. 아무리 저도 그때 쓰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게, 우선 저는 저만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렇게 제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펑펑 써버리게 되면 저는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모님도 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좀 더 자제를 했던 것도 있었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뭐 끈기 같은 건 둘째 치고라도. 그러면은 순서를 조금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가계부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얼마를 버는지는 알아도 내가 얼마를 쓰는지 자세하게 몰라요. 나 한 달에 식비 한 30만 원 정도 쓸걸? 하시는 분들 그 내역을 보면요, 50, 60, 70 이상 써요. 그리고 놀러 갈 때 뭐 술값 먹는 거 다 합치면 다 틀려요. 그냥 나 옷 한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 이유가 그만큼 내가 얼마를 쓰는지 모르고 나의 소비 습관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계부 쓰기가 기초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가계부 쓰기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오늘부터 한번 가계부를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더 열정이 넘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소비 그 카드 내역을 다 뽑고, 이거는 식비, 이거는 생활비, 이거는 뭐 여가비, 다 카테고리를 먼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최소 3개월 정도는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묵묵하게 그냥 꾸작꾸작 쓰라는 건 아니고, 우선 이렇게 내가 한 달치의 내역을 알게 되었으면, 내가 여기서는 이만큼 쓰고 여기서는 이만큼 쓰고 토탈 뭐 100만 원인데 내가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우선은 10만 원 정도는 줄여보고 싶다 하시면, 내가 원래 식비는 50만 원 썼는데 여기서 5만 원 정도 빼보고, 어디서 3만 원 빼고 어디서 2만 원 빼고 해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그 다음 달에 내역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너무 욕심부려서 너무 줄였다, 여기 다시 늘려야겠다, 이거는 더 쓸만한데 이건 더 줄여도 되겠다, 이런 게 다시 잡히거든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쓰는 사람인 건지, 내가 이 정도는 모을 수 있는 사람인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나는 이만큼을 벌고 이만큼을 쓰는데 이만큼 모으고 싶어. 저는 그래서 가계부 쓰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예산 짜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나름대로 질문 3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이거는 제 경험담을 얘기를 드리자면, 전 옛날에 정말 쓸데없는 걸 많이 샀었어요. 어떤 물건이 이거 예뻐 보이고 사고 싶은데, 이런 물건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선 저는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건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좀 불편할 것 같아, 집에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도 내가 정말 집에 대체 가능한 물건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집에 비슷한 물건이 있는지 한 5분 정도는 투자해가지고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인터넷 구매 물건이다 하면 저는 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1, 2주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필요 없는 물건은 하루만 지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좀 미련 갖고 있는 물건도 일주일 지면 기억도 안 나요. 그 뒤로는 내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